여군이라 얕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조폭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경기도 HC 외곽 군부대 인근 작은 식당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4시쯤 따뜻한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말 외박을 나온 군인들이 335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유진 하사, 26살, 육군 특전사 제707특임대대 소속이었죠.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어깨와 등의 라인이 반듯하게 잡혀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훈련 때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철저했습니다. 유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의 3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픈 기억이요. 덩치 큰 남학생들이 복도에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갈 때마다 유진은 벽에 바짝 붙어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면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에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때 힘없는 자신을 경멸했던 마음이 지금의 유진을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다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군대에 입대했고 특전사까지 지원하게 된 거였죠. 입대 후 처음 받은 체력 측정에서 유진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팔굽혀펴기 80개, 윗몸 일으키기 90개, 3km 달리기 13분 20초. 교관들이 놀랄 정도의 기록이었습니다. 유도 2단의 실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이성적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모의 작전 훈련에서 유진은 항상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당황할 때도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렸어요. 원스타 사단장인 이태건 준장도 유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 하사는 뭔가 다르다. 진짜 군인의 자질이 있어. 준장이 참모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유진 본인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외박이었어요. 한 달 만에 부대 밖으로 나온 유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선임인 김정민 하사와 함께 시내로 나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정민은 29살로 유진보다 3살 많은 선임이었지만 동생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유진아, 오늘은 내가 쏠게. 그동안 훈련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정민의 밝은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HC 외곽의 작은 음식점이었어요. 만나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지만 이 지역은 사실 조직 폭력배들이 암암리에 장악한 곳으로 유명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테이블 6개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성만, 이 식당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어딘가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목소리도 작고 떨렸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이 계속되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성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유진과 정민의 군복을 보더니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과 정민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것은
4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눈빛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는 걸음걸이, 큰 소리로 떠드는 말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 전형적인 조직 폭력배의 모습이었죠. 가장 앞서 걷는 남자가 박도식이었어요. 38살의 천하회 중간 보스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통통한 체격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식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비슷한 차림새였어요. 검정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 발에는 번쩍거리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하지만 실상은 잔인하고 권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도식. 이 지역 식당과 술집 대부분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 가게를 부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군복을 입은 유진과 정민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어라, 여기 국방부 시계들이 앉아있네. 부하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형님, 요즘 여군들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야? 군대도 관광지가 된 지 오래야. 도식의 말에 부하들이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당 주인 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잠깐만 다른 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과 정민에게 말했어요. 눈빛으로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자리만 옮겨달라는 의미였어요.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박도식이 손을 내밀어 정민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앉아있어. 재밌잖아. 도식의 시선이 정민의 군복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계급장과 부대 마크, 그리고 가슴에 달린 이름표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정민 하사라. 여군이구나. 요즘 군대도 관광 온 거 마냥 편해졌나 보네. 무례한 말투였어요. 정민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자극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도 간다더니 진짜네. 여자가 무슨 군대야?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는데.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맞아요, 형님. 여자들이 뭘 안다고 군대까지 와서. 요즘 애들은 다 철없어. 군대 와서 놀겠다는 거야.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폭들과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식이 테이블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컵과 접시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야, 대답 안 해? 예의가 없네.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 여기서?
도식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마치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구역인데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식사를 해? 이게 요즘 군인들 교육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아무도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어요. 식당 주인 성만은 벌벌 떨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도식이 정민 앞에 있던 반찬들을 손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김치와 콩나물, 시금치 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간장 종지도 뒤엎어져서 갈색 액체가 바닥에 번졌어요. 미끄러졌네. 미안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정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뺨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뭐 하긴 청소 도와주는 거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도식이 더욱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친절하시네요. 여군들한테는 특별 서비스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식당 주인 성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손님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식이 성만을 밀쳐버렸어요. 누가 치우라고 했어? 이 여자들이 직접 치워야지. 도식이 이번에는 유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있던 유진이 신경 쓰였거든요. 야, 너는 왜 말이 없어? 벙어리야?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을 긋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별일 아니라고. 누가 판단해, 내가. 유진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도식을 더 자극했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 까불지 마. 여기서 누가 더 센지 모르나 보네. 그 순간 도식이 유진 앞에 있던 뜨거운 된장찌개를 손으로 밀었어요. 국물이 튀면서 유진의 군복에 갈색 얼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군복이 더러워진 것은 분명했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유진은 묵묵히 냅킨을 집어서 군복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화도 안 내네. 역시 여군은 다르구나. 도식이 더 신이 났어요. 유진의 반응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님, 저 여자 완전 순한 양 같네요.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임님, 그냥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뭐야, 신고라도 할 거야? 도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경찰서장이랑 우리랑 친한데.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도식의 말에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이 지역에서는 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진이 핸드폰 화면을 터치했어요. 몇 번의 조작 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유진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 대응 준비합니다. 짧고 간결한 보고였어요. 마치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도식과 부하들은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신원 확인이 뭔 소리야?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식당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처음에 유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신원 확인이 뭔 소리냐고. 장난치지 마.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간헐적으로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도 유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유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진이가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5분, 7분.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차량 소리였는데 점점 더 많은 차량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식당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식당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이상했어요. 검은색 SUV 차량들이 식당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 대, 2대, 3대. 모두 5대의 차량이었어요. 차량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도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거.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부하 중 하나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형님, 차량들이 우리 식당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뭔 소리야? 도식이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여러 대의 차량이 식당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훈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특전사 복장을 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각자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고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도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군인들이 왜 저렇게 많이 와? 무슨 사건이라도 터진 건가? 모두들 창문으로 몰려가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직접 볼 기회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정민도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질서정연하고 힘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도식과 부하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형님, 우리 어떻게 하죠?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도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특전사 복장을 한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움직임이 매우 절도 있었어요.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일반 군복이 아닌 정장에 가까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직급임을 알 수 있었어요. 별이 하나 달린 계급장이었습니다. 준장 계급이었어요. 사단 휘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이태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구사단 사단장인 이태건 준장이었어요. 준장의 뒤로는 2명의 부관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단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태건 준장이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식과 부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준장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이태건 준장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어요.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다른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식과 부하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식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 군인이 왜 여기에 왔지? 설마 저 여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 완료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준장의 시선이 박도식에게 고정되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는 내 부하입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도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들 지금부터 군 소속 요원 폭행 혐의로 현장 체포합니다. 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훈련된 동작으로 도식과 부하들을 포위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잠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도식이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태건 준장이 식당 한쪽 벽면을 차분하게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CCTV 영상은 이미 군 정보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정말로 식당 구석에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낱낱이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에게 음식을 던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장의 설명에 도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부하들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또한 민간인 영업장에서 위협 행위를 한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성만은 벌벌 떨면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진이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우월감이나 만족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식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태건 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하다는 의미였어요. 특전사 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준장에게 보고했어요. 현장 통제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준장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도식과 부하들에게 다가갔어요. 체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었어요. 도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부하들도 덩달아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준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인에 대한 모독은 국가에 대한 모독과 같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준장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부상은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식당 밖으로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군 헌병대 차량들이었습니다. 체포와 호송을 담당하는 부대였어요. 식당 밖으로 군 헌병대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했고 움직임이 체계적이었어요. 상황은 일사불란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도식과 부하들은 하나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연행 준비가 되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죠?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도식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용히 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도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헌병들이 하나씩 조폭들을 차량으로 데려갔어요. 모든 절차가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영장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와, 이거 실화야? 여군한테 갑질하다가 진짜 군대 나왔네. 저 조폭들 완전 끝났다. 구경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부분 조폭들에게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이미 SNS에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여군 건드렸다가 사단장 나왔다는 제목으로요. 이태건 준장이 식당 주인 성만에게 다가갔어요.
성만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안도의 표정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도 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조폭들 때문에 고생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장이 성만을 안심시켰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준장이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았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어요. 이런 게 진짜 군대구나. 곳곳에서 감탄사와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과 정민도 식당에서 나왔어요. 정민이 유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알던 유진과는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선임님. 하지만 정민은 그런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별거 아니라니, 사단장님이 직접 오셨잖아.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야? 이태건 준장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어요. 준장의 말에는 부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의 판단과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다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준장이 정민에게도 인사했어요. 선임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상처받지 마세요. 정민이 당황하며 경례를 했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높은 계급의 장군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한편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군 특전사 부하가 조폭 진압했다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진짜야? 완전 사이다네. 조폭들 꼴 좋다. 여군 만만하게 봤다가 혼났네. 우리나라 군대 진짜 멋있다. 여군님들 존경합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시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10만 명이 시청할 정도였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뉴스 채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군 특전사 관련 사건으로 보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았어요. 부대로 돌아온 유진은 조용히 평소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정민이 유진 옆으로 다가왔어요. 유진아, 고마워.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동료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해줬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였는데. 유진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정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료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한편 이태건 준장은 사무실에서 오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판단력과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음.
군인 정신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 평가됨.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준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우리 군의 기둥이 될 아이군. 준장의 독백이었어요.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인정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며칠 후 사회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폭력 척결, 군의 새로운 역할, 시민 보호하는 든든한 국군, 여군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기사 제목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식과 부하들에 대한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검찰에서는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군인 모독죄와 폭행 혐의로 실형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박도식은 징역 2년, 부하들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 이유였어요. 법정에서 박도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어요. 천하회 조직도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경찰의 전면 수사로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직 폭력은 역사가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유진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급 심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진 하사, 중사로 진급합니다. 부대장의 발표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진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진급식이 열렸어요. 이태건 준장이 직접 참석해서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유진 중사. 준장의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유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당신 같은 군인들 덕분에 안전합니다. 준장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힘없고 무력했던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가? 유진의 조용한 독백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민이 유진을 찾아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여러 가지요. 그날 식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어? 정민의 궁금함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군복 입었잖아요. 지켜야죠. 그 짧은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한다는 의미였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우리는 군인이니까. 둘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들의 신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유진은 다시 언덕에 올라갔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 유진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그 다짐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교도소에서는 박도식과 부하들이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었어요. 여군이라 얕봤던 그 순간을,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정의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이유진 중사 같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 말입니다. 조폭들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진짜 권력은 주먹이나 돈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과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